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은 정말 좀 이제는 뚫라 싶었는데 정말 좀 간질만 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보신 대로 결국 제일 중요한 이 핵심 가격대를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저점 지지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로는 아직 돌파가 안 나오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서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조만간에 이 돌파를 알리고 있다. 저점에 대한 대기 매수들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하나의 작은 수렴을 만들면서 돌파를 알리는 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도 하나가 포착이 됐죠. 바로 형제주인 이 에코프로 BM은 오늘 먼저 머리를 들고 급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은 이 에코프로 BM이 가고 우리 에코프로는 가지 못했는지, 그럼 대체 우리의 에코프로는 언제쯤 폭발적인 상승이 터져줄 건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시장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시총 1위를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탈환을 한 거예요. 에코프로가 2등으로 밀려난 거죠. 왜 그러냐? 자, 지금은 명확한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인 이 에코프로보다 실적이 숫자로 확실하게 찍히는 그러니까 사업회사, 그러니까 쭉 BM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린 거죠. 여러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이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보통 자회사들이 줄줄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지주사는 좀 가치 할인을 좀 받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 수급이 확실한 이 실적을 쫓아갔다. 그래서 이 BM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잠시 이 에코프로는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문제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BM이 먼저 치고 나가도 결국 에코프로에게는 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 판도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먼저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뒤쳐져 있던 종목들이 좀 따라붙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건설주만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오늘도 좀 고점에서 눌리는 반면에 다른 건설주들은 좀 더 강한 흐름들,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이 흐름들이 보였던 거죠.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1등주와 2등주가 좀 키 맞추기를 하는 눈 맞히는 구간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에코프로 작년 11월 달봉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될 수 있는 고점대인데 에코프로는 지금 벌써 이 작년 11월 달의 고점에 지금 터치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에코프로 BM은 어떻죠? 작년 11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도 터치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BM이 에코프로에 발맞추기를 하느라 먼저 좀 달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상승 전환 초입에 이제 BM이 좀 더 속도를 낼 수는 있다. 자, 하지만 BM만 가고 에코프로는 가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흐름을 또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언제 봤었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1월 달에도 하나의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엄청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먼저 달렸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누가 역전을 했습니까? 네, 결국엔 에코프로가 역전을 해서 대장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차트도 보시면 이제 점점 이 패턴 역시도 완성형의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정 구간을 보면 아래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처음에 지지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U자형 형태의 패턴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U자형 조정의 특징이 뭡니까? U자형 조정의 특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정에 대한 깊이는 얕아지고 그래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각도는 점점 가파르게 변하는 게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돌파, 19만 원의 돌파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세력들의 설계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는 고스란히 찍혀 있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자, 어디서 사고 그리고 어디서 파느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목의 주포는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우리 거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려면 종목에 이 확실한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 밴드로 체크를 하는 거죠. 세력에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구간을 보시면 어떻죠? 이 구간에서는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죠. 즉 이때는 주포가 없다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10월 달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가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동시에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즉 세력들이 드디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눌림목에서는 같이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차트에 찍힌 이 파란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실제로 매수한 그 포인트들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시기도 바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지지가 나올 거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눌림목에 대한 매수를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 신호에서도 주가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신호가 뜨고 매수가 진행이 됐죠. 자, 최근 이 조정 라인에서도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간단하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매집에 대한 그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포가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덜컥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제 계좌 내역을 보시면 월 4회로 매매 횟수 역시 제가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밴드에 주가가 들어오면 매집을 하지만 밴드에 오지 않는 달에는 아예 매집이 안 나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좀 제한을 걸어뒀을까요? 바로 거래 횟수의 제한이 곧 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이에요. 근거 없는 잦은 거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시들게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 목록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총 25번의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생긴 거고, 이제 기계적으로 밴드 하단에 오면 매집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초입의 물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깔끔하게 익절 완료 처리가 됐고, 최근에 진입한 물량은 아주 기분 좋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매매죠. 즉, 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밴드 안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주식이 이렇게 쉽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매집에 대한 신호가 뜨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U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세력들은 다시 돈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뭐라고요? 주포가 진입해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자,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하냐?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시세가 확산이 되면 그때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이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이 주포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매수 문자를 드릴 겁니다. 오늘과 같은 최근 이 바닥라인에서 같은 완벽한 자리들 말이죠. 그리고 최근 이 에코프로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이 차트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고 매도 시그널이 딱 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깁시다라고 매도 문자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촌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다시 최근에 왜 에코프로를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김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